계약직 주제에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회사에서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보고서에도 김치 냄새가 배어 있네요. 다음부턴 점심 좀 조심해서 드시죠. 황태범 과장은 팔을 휘젓다 김혜은의 도시락을 쓸어버렸고 순식간에 정성껏 싸온 반찬들이 테이블 위로 그리고 혜은의 옷 위로 엉망으로 쏟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멈칫했지만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가식적인 사과를 남기고 황 과장은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에 묻은 음식물을 닦았어요. 분노와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은 반찬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에 이런 쓰레기가 있다니. 아이비리그 출신의 혜윤이 갑자기 왜 고졸 계약직 신분으로 오송그룹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윤은 심호흡을 크게 하며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50층짜리 빌딩은 마치 도시의 중심에 꽂힌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이곳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몇 번 와봤던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늘부터 그녀는 오성그룹 계약직 신입사원 김혜윤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지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치마, 그리고 정갈하게 묶은 머리. 평범한 취업준비생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창업주인 김도연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2주일 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혜윤을 갑자기 집으로 부른 김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혜윤아, 내가 곧 80이 된다. 이제 회사는 내 손을 완전히 떠났지. 이제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회사지. 하지만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 회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할아버지가 은퇴한 지 10년. 그 사이 회사는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혜윤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오송그룹의 평사원으로 시작해 밑바닥부터 배워보고 싶었죠.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직원들이 무얼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너 역시 해외에서만 생활했으니 회사의 진짜 모습은 모를 수밖에 없어. 사내 문화가 어떤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야. 네가 내 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계 고졸 출신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네 힘으로 버텨보렴. 그렇게 혜윤은 회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혜윤은 담당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입사하는 김혜윤입니다. 아, 혜윤 씨. 오늘부터 마케팅팀 계약직 인턴으로 배정되셨네요. 여기 사원증과 업무 가이드라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 끝 사무실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은 생각보다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새로운 인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혜윤은 조용히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자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무실 구석에 마련된 좁은 공간이었어요. 새로운 계약직인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혜윤입니다. 황태범 과장입니다. 팀에서 계약직 관리를 맡고 있어요. 우리 팀은 규율이 엄격합니다. 특히 계약직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그 점 명심하세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죠. 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일단 이 자료들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오후까지 끝내야 합니다. 황 과장은 두꺼운 서류 더미를 혜윤의 책상에 털썩 내려놓았어요. 혜윤은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약직의 현실인가? 처음으로 회사의 실체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오성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왜 내게 이런 경험을 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 앞으로 6개월 이 가면을 쓰고 버텨내야 한다.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혜윤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보이는 오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였습니다. 입사 2주일째 혜윤은 벌써 오성그룹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30층에 있는 전용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만 계약직들은 지하 1층의 작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지요. 아침 9시 50분 혜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했어요. 25층 자료실까지 가야 했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황태범 과장과 몇몇 정규직 직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김혜윤 씨, 어디 가려고요? 황 과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료실에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시간에 자료실은 왜 가지? 지금 업무 시간 아닌가요? 혜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가 일부러 그러는 걸 알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려고요.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들이 슬쩍 혜윤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혜윤은 자료 정리를 맡았어요. 회의 시작 전 그녀는 미리 회의실에 도착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두었지요. 회의가 시작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혜윤 씨, 자료 준비됐나요? 네. 팀장님, 준비했습니다. 혜윤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그녀가 정리한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갑자기 황 과장이 끼어들었지요. 잠깐만요.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형식과 다른데요. 계약직이 이런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네요. 황 과장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혜윤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어제 받은 지침대로 정확히 준비했습니다. 황 과장은 비웃듯 말했지요. 지침이요. 내가 그런 지침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계약직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혜윤은 메일함을 열어 황 과장이 보낸 지침 메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메일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계정에 접속해 증거를 지운 것이 분명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는 결국 연기되었고 모든 책임은 혜윤에게 돌아갔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 중에는 동정의 눈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혜윤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려 어깨가 축 처졌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런 회사를 만드신 건가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할아버지였어요. 혜윤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혜윤은 잠시 망설였지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할아버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내가 오성그룹을 세울 때는 모든 직원이 가족 같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전화를 끊은 후 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성그룹이 창립됐을 당시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남지 않겠다고. 이 회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언젠가는
바로잡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계약직 김혜윤으로서 현실을 더 깊이 경험해야 했지요. 사무실을 나서며 혜윤은 내일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3주차 월요일. 회사 분위기는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분기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든 부서가 바빴지요. 마케팅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혜윤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업무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황태범 과장은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주는 분기보고서 마감이에요. 모두 긴장감을 갖고 임해주세요. 그의 시선이 혜윤에게 멈췄어요. 특히 계약직 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작은 실수가 전체 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정규직 직원들은 30층 구내식당으로 향했지요. 혜윤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들고 지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있었어요.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계란말이. 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윤은 구석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의 여직원이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인사팀 계약직 서지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황 과장님께 고생 많으시죠? 소문 들었어요. 혜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이요. 지원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황 과장님은 계약직을 특히 괴롭히기로 유명하세요. 작년에도 한 인턴이 그분 때문에 중도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윤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원이 혜윤의 도시락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도시락이 정말 근사하네요. 집에서 직접 싸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싸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게실 문이 열리고 황태범 과장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계약직 휴게실에 오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황 과장은 천천히 휴게실을 둘러보다가 혜윤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김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혜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입니다, 과장님. 황 과장은 혜윤의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죠? 엄청 냄새가 나네요. 갑작스러운 지적에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윤은 자신의 도시락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담아주신 김치에서 살짝 향이 나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김치 냄새가 조금 나나 봐요. 김치 냄새요. 계약직 주제에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회사에서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휴게실이고 다들 각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요. 말대꾸입니까? 황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자. 지금은 참아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황 과장의 다음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혜윤의 도시락을 집어들더니 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락 반찬들이 탁자 위로, 그리고 혜윤의 옷 뒤로 쏟아졌지요. 이런.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황 과장은 가식적인 사과를 던지고는 휴게실을 나갔어요. 그 자리에 혜윤은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도시락 국물이 그녀의 흰옷을 적시고 있었지요. 지원이 황급히 냅킨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황 과장님. 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외손녀인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화장실로 가서 옷을 정리하고 돌아온 혜윤은 조용히 남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심하셨어요.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발요? 누구에게요? 글쎄요. 인사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황 과장님 편을 들 가능성이 크죠. 그분 윗선과 친분이 두터우시거든요. 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회사. 오성그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지원 씨.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혜윤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단순히 관찰자로 남길 거부하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윤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이 있나요? 응. 내가 경영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있을 수도 있겠지.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혜윤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혜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말, 행동을 상세히 적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회사 전체가 행사 준비로 분주했지요. 대강당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리고 케이터링 업체들이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혜윤은 이제 회사의 여러 면모를 보고 경험했어요. 그 기간 동안 혜윤은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황태범 과장을 비롯한 여러 관리자들의 갑질,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에 담겨 있었어요. 창립기념일 아침, 혜윤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회사에 나타났지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볍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한 눈길을 보냈어요. 오늘 태범 과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지요. 중역들 앞에서 부서 실적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약직들에게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대했어요. 김 씨, 이 자료들 다시 정리해서 11시까지 가져오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혜윤의 차분한 대답에 황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평소 같으면 당황하거나 긴장했을 텐데 오늘따라 그녀는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창립자인 김도연 회장이 특별히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지요. 은퇴 후 10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현 회장인 김정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오성그룹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창립자이신 김도현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김정우 회장의 소개에 맞춰 김도현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8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지요. 3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5명뿐이었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이 된 것은 모든 직원들 덕분입니다. 김 회장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김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그가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혜윤이 단상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황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사회자에게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어요. 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계약직 김혜윤입니다. 객석에서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계약직 사원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오성그룹 창업주 김도현 회장님의 외손녀이기도 합니다. 순간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황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몇몇 임원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6개월 전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저는 신분을 숨기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평범한 계약직 사원으로서 회사의 실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의 부재까지. 그녀의 시선이 황 과장에게 머물렀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변 시선에 다시 앉았습니다. 특히 황태범 과장님.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시나요? 도시락을 엎은 일, 메일을 삭제한 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복수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회사를 세우셨을 때의 정신,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던 그 문화를 되살리고 싶습니다. 혜윤은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저는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요. 혜윤의 선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김도연 회장이었어요. 그의 박수에 이어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황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윤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오늘의 목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혜윤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김 회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윤아, 자랑스럽구나. 예전의 오성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됐을 뿐이에요. 혜윤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녀에게 가까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립기념일 다음 날 오성그룹 전체가 술렁였어요. 김도연 회장의 외손녀가 계약직으로 잠입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부서에 퍼져 있었지요. 혜윤은 오성빌딩 48층에 새로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침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그녀는 지쳐가고 있었지요. 대부분 그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지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지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윤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점심도 같이 먹었잖아요. 지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혜윤 씨가 그런 분이었다니. 근데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혜윤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지원에게 건넸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제가 설립하려는 새로운 부서예요. 지원 씨가 인사팀에서 일하셨고 또 계약직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요. 어떠세요? 함께 일해 보실래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지요. 좋아요.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혜윤은 경영진과의 미팅을 가졌어요. 회의실에는 김정우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무거웠지요. 김혜윤 씨, 갑작스러운 발표에 우리 모두 놀랐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오. 김정우 회장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성그룹의 문화는 분명 개선이 필요해요.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이 말을 이었지요. 그런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 인력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텐데 혜윤이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제가 준비한 계획안입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면 기업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혜윤의 설명을 들으며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큰아버지인 김 회장이 혜윤을 불러 세웠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장님의 외손녀라는 배경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정말 회사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프로젝트 진행해 보거라. 다만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야. 이게 단순한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정말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혜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혜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가족 식당에서 그들은 오성그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윤아, 오늘 김정우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더구나. 네가 대단한 제안을 했다고.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아닐까요? 김도현 회장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지요. 내가 오성그룹을 세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단다. 하지만 진심과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어. 게다가 네가 지적한 문제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날 밤 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운영 방식, 인력 구성, 홍보 방안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혜윤은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30년 전 이 도시에서 꿈을 키웠듯이 이제 그녀도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성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지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성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은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특히 창업주의 외손녀가 계약직으로 일하며 직접 경험한 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스토리는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5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은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혜윤은 도면을 살펴보며 인테리어 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쪽 공간은 개인 상담실로 만들고 싶어요. 방음이 잘 되어야 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때 지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윤 씨, 큰일 났어요.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요? 지원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지요. 익명, 게시판에요. 특권층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혜윤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혜윤은 태블릿을 받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혹했어요. 김혜윤이 마치 계약직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6개월 동안 연기했다고, 그들의 삶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단순한 쇼에 불과하다. 글은 계속해서 혜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홍보용이라고 비난했지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혜윤을 지지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익명의 글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요? 혜윤 씨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계약직 직원들은 그럴 수 없어요. 지원은 혜윤의 담담한 반응에 놀란 듯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처럼 계속 나아가는 거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날 오후 사내 커뮤니티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황태범 과장의 지지자들이 그가 부당하게 희생되었다며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요 내용은 혜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황 과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지요. 혜윤은 이제 회사 내에서 두 진영으로 나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지지했고 다른 쪽은 이를 반대했어요. 경영진도 상황을 지켜보며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태블릿에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비난 글들이 보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지요. 발신자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혜윤아, 회사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들었다. 네. 할아버지, 생각보다 반발이 커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특히 오랜 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할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 단호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야. 다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인내와 지혜란다. 통화를 마친 혜윤은 다시 사내 게시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직접 글을 남깁니다. 저는 단 6개월의 경험으로 계약직의 모든 어려움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점심시간 25층 회의실에서 오픈 미팅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도 많이 보였지요. 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사내 게시판에 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만 계약직으로 일했고 언제든 편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 것들이 거짓은 아니에요. 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지요.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경험과 제안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마련했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자 한 계약직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에서 1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늘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지만 번번이 미뤄졌죠. 그리고 황 과장님에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에서도 선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았지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미팅은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제안을 내놓았지요. 혜윤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 한 중년 남성이 혜윤에게 다가왔어요. 김 이사님,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윤은 오늘의 미팅 내용을 정리하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이제는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할 때였지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통할 거예요. 혜윤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시련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25층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지요. 오픈 당일 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시스템,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지원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드디어 오픈이네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혜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첫날 혜윤의 예상과 달리 상담 신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직원들이 센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혜윤은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센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상담 가능할까요? 혜윤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여직원은 자신을 마케팅팀 대리 박소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실 저는 황태범 과장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제가 입사한 지 7년 됐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황 과장님은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술자리에서 강제로 옆자리에 앉히고 신체 접촉을 하고,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죠. 그분이 워낙 윗선과 친했으니까요. 혜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많아요. 하지만 다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게 된 건 혜윤 씨가 창립 기념일에 했던 이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혜윤은 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혜윤은 지원과 함께 소영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황태범 과장에 대한 신고가 15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의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증거도 속속 모이기 시작했지요. 녹음 파일,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혜윤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황태범 과장도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지요. 황 과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건 다 김혜윤 씨의 음모입니다. 저를 몰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선동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황태범 과장의 즉각적인 해고를 결정했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오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권력이 있는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그동안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했지요. 그날 오후 혜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인사팀장 최 부장이었어요. 김 이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상담센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황 과장의 행동에 대해 우리 인사팀도 몇 번 제보를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최 부장은 인사팀과 상담센터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어요. 더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주기적인 직장 문화 평가까지. 혜윤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날 저녁 혜윤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큰 진전이 있었어요. 그래, 황태범
과장 이야기는 들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던 모양이구나. 네. 저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주셨고, 이제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구나, 혜윤아. 내가 경영하던 시절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소홀히 했던 거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밤, 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상담센터의 필요성이 회사 전체에 각인되었어요. 비록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오성그룹이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지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혜윤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도록 오성그룹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오성그룹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았지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도 이제는 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초기에는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지요. 지원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혜윤 씨, 오늘 워크숍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지원 씨, 참석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50명이요. 각 부서 팀장들과 중간 관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처음으로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모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혜윤과 지원은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지요. 혜윤은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제안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 계신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혜윤은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도전 과제들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워크숍이 끝나고 한 팀장이 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혜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한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윤아, 요즘 회사 이야기가 많이 들려. 직원들 사이에서 내 평판이 아주 좋더구나.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아니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오성그룹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정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다시 되살려 놓았어. 할아버지의 말에 혜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편안한 삶만 살았을 거예요. 김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의지와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어낸 김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